딸이 홀로 낯선 땅,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부모님은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차라리 캐나다나 일본으로 가줬으면 수백 번 되뇌었지만 그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후진국에 가서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모님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부모님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두 분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금이라도 데려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과연 이 부모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테크 스타트업에서 제품 매니저로 일해왔는데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사 파견 기회를 받게 되었어요. 어느덧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1년을 넘어섰습니다. 한국행이 확정되었을 때의 그 짜릿한 기대감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코리아. 그게 정확히 어느 나라인데?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당황스러움이 지금도 또렷이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유럽 자동차의 브랜드별 특징이나 연식별 차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작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잘 모르셨거든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부모님의 걱정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문화가 너무 다르지 않겠느냐? 아시아라는 낯선 대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제가 아무리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서울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라고 말씀드려도 부모님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걱정이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화상통화에서 부모님은 항상 비슷한 질문들을 반복하십니다. 제 뒤편에 보이는 아파트 실내를 유심히 살펴보시며 정말로 안전한 거 맞지? 밤에 혼자 외출하는 일은 없겠지? 하고 물어보세요. 제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기 정말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부모님에게 서울은 여전히 지도상의 먼 점일 뿐이었으니까요. 첨단 기술이 접목된 지하철 시스템, 잘 갖춰진 대형마트들, 겨울에도 따뜻하게 유지되는 온돌 바닥,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들. 이런 것들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난주 화상통화에서 부모님을 서울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제가 왕복 항공료를 부담하겠다고 하자 마침내 동의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말 대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창문을 닫으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익숙하신 부모님께 우리나라 특유의 따뜻한 온도를 체험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기엔 위험한 파리의 좁은 골목길 대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는 서울의 번화가를 함께 걸어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이곳에서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안도감으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보다 다소 지쳐 보이셨지만 두 분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또렷한 호기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주변 곳곳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완벽하게 정리정돈된 공항 바닥,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승객들, 그리고 부모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예상치 못한 작은 감탄이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공항이라고요? 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담긴 놀라움의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복잡한 소음과 어수선한 분위기에 익숙해져 계신 부모님에게 인천국제공항의 체계적이고 평온한 모습은 분명 예상 밖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수화물을 찾아 공항을 벗어나는 전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센서로 작동하는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공항 직원분들의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미리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 승강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버지는 공항의 현대적인 건축 구조물과 다국어로 표기된 안내 표지판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예약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 버스 앞에서 기사님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승객들의 무거운 짐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친절한 손길에 아버지는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프랑스에서는 미리 예약을 해도 이처럼 친절하지는 않은데라는 작은 혼잣말 속에는 명백한 감탄이 묻어 있었죠. 버스가 서울 도심을 향해 달리는 동안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에 부모님은 점점 더 말없이 깊은 사색에 잠기셨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완벽하게 정돈된 도로망, 별도로 구획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여유롭게 이동하는 시민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체계적으로 조성된 녹지 공간들까지. 어머니는 마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정말 꼼꼼하게 모든 광경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어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내심의 놀라움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도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정연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서울의 거리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네요. 아버지의 이런 말씀에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의 눈빛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전화를 통해 끊임없이 설명하려 애썼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말로 하는 설명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몸소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향하는 길, 부모님께서 곧 제가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실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전화로는 결코 온전히 전달할 수 없었던 서울의 진면목을 이제 부모님의 오감으로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설렘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울 시내에 화려하게 조명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시며 부모님의 입이 살짝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전통적인 낮은 석조 건물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현대적이고 깔끔한 외관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상층부로 상승하는 동안 대형 유리창 너머로 점점 넓어지는 도시 전망에 두 분 모두 일시적으로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 때 나는 디지털 도어락의 전자음에 부모님께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문지방을 넘어서는 그 순간 두 분의 표정이 더욱 깊은 놀라움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시기 전에 신발을 벗어주시겠어요? 현관에서 깨끗한 실내용 슬리퍼를 정중히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바닥에서 따뜻한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어머니의 놀란 반응에 아버지도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슬리퍼를 벗고 직접 맨발로 바닥을 만져보셨죠. 그 순간의 표정 변화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의구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놀라움에서 다시 깊은 호기심으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온돌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현재는 현대 기술과 결합해서 더욱 발전한 형태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부모님의 관심은 이미 거실 공간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바닥 곳곳을 청소하고 있었고 벽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질 상태를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세밀하게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너의 집이니? 혹시 고급 호텔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묻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딸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긴 장거리 비행으로 지치신 부모님을 위해 스마트폰의 배달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나타나는 수백 개의 다양한 음식점들을 보시자 두 분 모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프랑스 요리도 주문할 수 있네요. 한국 음식만 배달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화면의 메뉴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문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현관벨이 울렸고 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들이 완벽한 포장 상태로 도착해 있었어요. 색깔 고운 비빔밥, 달콤하고 짭조름한 불고기, 그리고 푸짐한 찜닭까지. 배달 기사분은 이미 다음 주문 배달을 위해 빠르게 떠나신 뒤였죠. 파리의 5성급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주문해도 이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배달이 가능한 거죠? 어머니의 놀라운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 다양한 음식을 차려놓자 부모님의 눈이 더욱 휘둥그레지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주로 피자나 중국 음식, 기껏해야 파스타 정도만 배달 주문이 가능한데 이렇게 정교하고 다양한 전문 요리들이 레스토랑 수준의 완벽한 포장으로 집까지 배달되는 것이 정말 놀라우셨나 봅니다. 첫 숟가락을 떠보신 아버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런 맛이 배달 음식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동네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온기를 확인해 보셨어요. 마치 그 따뜻함이 정말 현실인지 재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시다가 문득 물어보셨어요. 이 모든 편리함이 정말로 너의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거지? 저는 확신에 찬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전화로 설명드리려 했던 서울에서의 실제 생활이었어요. 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편리함이 일상의 당연한 부분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곳이죠. 부모님의 눈빛에서 서서히 안심과 이해가 싹트기 시작하는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 누우신 부모님을 위해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조정해 두었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온기가 머나먼 파리에서 오신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드리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빠가 안경을 쓰려다 렌즈가 빠진 것을 발견했어요. 파리에서라면 며칠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선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아파트 근처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고 예약 없이도 바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경사는 능숙하게 렌즈를 확인하고 도수를 측정했어요. 그러더니 10분 만에 새 렌즈를 끼워 안경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안경을 받아들였어요. 안경점을 나서며 아빠가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거 하려면 며칠은 기본인데 그 말을 듣자 생각이 떠올랐어요. 안경 수리로 끝내긴 아쉬웠습니다.
엄마가 가끔 두통을 앓는다는 걸 기억했고, 어제도 비행기 안에서 불편해하셨죠. 엄마, 우리 안과 들러볼까요? 두통 때문에 안과 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엄마는 주저했지만 호기심에 끌려 따라왔습니다. 안과에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디지털 접수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대기 시간은 고작 15분. 차례가 되자 의사는 꼼꼼히 검사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간의 안구 건조증이 있네요. 인공 눈물을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가 끝난 후 의사는 태블릿으로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엄마는 말없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약국으로 향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끝이니? 이렇게 빨리? 약국에서도 기다림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은 약사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 QR코드로 결제하는 사람들, 모니터에 표시되는 대기번호, 약을 받아든 엄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파리에서 병원 방문은 하루를 잡아먹는 일이었는데, 여기선 모든 과정이 마트에서 장 보는 것처럼 간편했으니까요. 여긴 병원도 마트처럼 가는구나. 엄마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탄을 놓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빠가 고쳐 쓴 안경 너머로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엄마는 손에 든 약봉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네. 이곳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첫 번째 외식은 해방촌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전통 음식이지만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곳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 해보는 맛에 조심스러웠지만 곧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낯선 젓가락에 익숙해지려 애쓰며 어떻게 먹는지 물었고 저는 차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음식이 하나둘 나오면서 테이블이 풍성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늘 먹던 파스타나 피자와는 전혀 다른 음식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특히 엄마는 색색의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며 김치의 특별한 양념 맛에 감탄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아빠가 젓가락을 다루다 실수로 불고기 양념을 가디건에 흘렸습니다. 파리 같았으면 그날 저녁은 망친 기분으로 마무리했겠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어요. 탁소에 맡기면 내일이면 깨끗해질 거야 라고 말씀드리자. 아빠는 의아한 눈빛을 보내며 이런 것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디지털 접수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점원은 가디건을 받아들고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날 오후에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의 놀란 목소리에 점원은 급하시면 오늘 저녁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세탁소를 나서는 길에 문득 생각났어요. 여기엔 신발 빨래방도 있어. 신발만 전문적으로 세탁해주는 곳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고 신발도 빨아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운동화든 구두든 전문적으로 세탁해서 거의 새 것처럼 돌려준다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신고 있는 여행용 스니커즈를 내려다보며 이것도 하루 만에 다시 신을 수 있냐? 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세탁소를 뒤로 하고 걸어 나오는 길, 부모님의 표정은 이제 놀라움을 넘어 감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빠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발견에 목말라 하는 듯 했어요. 여긴 모든 게 쉽게 해결된다는 아빠의 말에 엄마도 동의했습니다. 가디건의 얼룩도 이들의 딸을 향한 걱정도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효율성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어제와는 다른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향했습니다. 더 이상 낯선 도시를 조심스레 탐험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의 편리함을 즐기기 시작한 방문객처럼 말이죠.
저녁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문득 부모님께 특별한 아침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엄마가 항상 정성껏 차려주던 아침 식사를 떠올리며 이번엔 제가 한국식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내일 아침은 제가 직접 차려드릴게요. 엄마는 미소 지었지만 금세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부엌을 한번 둘러보셨거든요. 냉장고에는 몇 가지 기본 재료만 있었고 장 볼 시간도 없었죠. 아빠도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장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음식을 해준다는 거니? 스마트폰을 꺼내 쿠팡 로켓프레시 앱을 열었습니다. 아침 식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담고 오전 7시 배송을 선택했어요. 부모님은 제 옆에서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선택하는 채소와 과일, 두부, 쌀, 계란 등을 눈여겨보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에 온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내일 아침에 그 모든 재료가 도착하는 거니? 다음 날 아침 7시 휴대폰에 배송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문 앞에는 신선한 식재료가 담긴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 조용히 재료를 꺼내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미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몇 가지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어요. 계란말이를 만들고 신선한 과일을 깎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1년 동안 배운 요리 실력을 모두 동원했죠. 식탁을 차리는 소리에 부모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풍성한 한국식 아침 식탁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빠는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 식탁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준비된 거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은한 김이 올라오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맛에 점점 익숙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부모님은 말없이 음식을 음미하셨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의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감탄과 받아들임만이 남아 있었죠. 특히 엄마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며 제 손을 잠시 잡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동안 아빠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낯선 도시를 경계하는 여행객이 아니라 이곳의 리듬에 조금씩 동화되는 방문객 같았어요. 식기를 닦으며 잠깐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자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식재료가 배달되고 딸이 차려준 한국식 아침 식사.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자 제가 이곳에서 잘 적응해 살고 있다는 증거였을 테니까요. 식사 후 동네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봄 오후를 부모님과 함께 걷고 싶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를 나와 인근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부모님은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와 아기자기한 카페들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여긴 정말 깨끗하구나.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조깅하는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봄이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패션을 흥미롭게 관찰했고 아빠는 멀리 보이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완전히 풀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친절하네. 아빠가 말했습니다. 방금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지나간 뒤였어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안전한지,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은지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파리의 가족 소식,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치 서울이 이제 위험한 미지의 장소가 아니라 딸이 살고 있는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며 저녁 무렵에 서울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지나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어둑해진 길을 밝히는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천천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작은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24시간 환하게 불이 켜진 간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상품들. 엄마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네. 그 말에는 단순한 관찰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늦은 밤 혼자 다니기에 불안한 지역이 많았지만 여기 서울의 밤거리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 걸어다니는 사람들, 열려있는 가게들 모두가 안전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편의점 앞을 지나며 아빠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들어가서 진열된 상품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신선한 도시락, 각종 음료, 생활용품까지 특히 도시락 종류에 놀라셨어요. 편의점을 나오며 아빠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여긴 정말로 안전하구나. 아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1년 동안 제가 설명하려 했던 모든 것이 전달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도 같은 깨달음을 볼 수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우리 셋은 별다른 말 없이 걸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니까요. 서울의 밤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안전이라는 위안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어깨에서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가기 전날 밤, 부모님의 캐리어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드릴 선물이 있어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부모님이 쉬는 동안 쿠팡으로 준비해둔 선물 상자들을 가져왔어요. 엄마를 위한 한국 화장품들과 아빠를 위한 휴대용 전동 안마기였습니다. 선물을 건네자 부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는 화장품을 하나씩 꺼내보셨고 아빠는 안마기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요즘 어깨가 안 좋으셨잖아요. 이거 정말 효과 좋아요. 아빠는 안마기를 켜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제요. 여기선 필요한 건 언제든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파리의 의사보다 낫네.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거실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한국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구나. 그 한마디는 1년 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부모님과 마주섰습니다.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빠는 평소보다 길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지?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지. 아빠는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동안 전화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이 며칠간의 경험으로 모두 해소된 느낌이었어요. 모르는 곳에 대한 불안감, 먼 나라에 홀로 남겨진 딸에 대한 걱정. 그것들이 이제 안심과 지지로 바뀐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엔 더 오래 머무르세요. 아직 보여드릴 게 많아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살지만 이제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서울의 봄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으로, 내가 선택한 도시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안심으로 바뀐 것처럼 제 마음도 이제 더 편안해졌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